이제 5월 달 가정의 달은 1년 중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기간이죠.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해서 외식업 사장님들도 이 5월 달이 또 꼭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물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 이제 자리라도 잘 잡아야 저기 이제 목 좋은 데를 잡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좋은 자리는 무엇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또 김상훈 대표님 모시고 점포 입지 개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5월 달에 다들 몰려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등등. 거기다가 누구 뭐 생일까지 있어 보세요, 진짜. 5월에 헉헉거리는데 돈 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음식점 사장님들은 어떻게 기대가 커지는 달인가요, 5월은?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4월, 5월, 6월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대목이죠. 그래도 좀 성수기가 네,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겨울철 웅크러들었던 이런 소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사 자체 뭐 창업해서 돈 번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자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앞서 예. 소장님 뭐 목 좋은 곳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점포 입지 개발론. 그럼 나에게 딱 맞는 점포를 찾는 거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간 한 100만 명 창업, 신규 예. 창업이 네, 이루어지는데요. 창업자들의 창업 과정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예. 점포 구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포를 구한다는 게 대부분 아이템은 창업 전에도 다 정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하자. 그러면 그 아이템에 적합한 과연 어느 동네를 갈까? 어느 상권, 어느 입지, 어떤 점포를 계약해서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네. 근데 점포를 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상가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초보자 입장에서는 첫째 용어부터 생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소, 상가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예.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소하기 때문에 뭐 이런 또 점포라는 게 요즘처럼 온라인 구매처럼 예. 뭐 인터넷 열심히 뒤진다고 해서 좋은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즉 내가 발품을 일일이 찾아서 예. 가격도 알아보고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보고 이게 싼지 비싼지도 알아보고 그렇죠. 결정하는 일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참 결코 이게 녹록한 과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일단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달만 하는 데라면 그렇게 뭐 입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음식 맛있고 뭐 이렇게 예, 예. 그거 전화 받을 때 아주 목소리 친절하면 또 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예. 요즘 앱 통해서 배달을 시키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항상 또 이렇게 입지 차원에서는 또 상권도 중요한데 맞습니다. 대표님 흔히 말하는 이거 좀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면 좀 장사가 좀 되는 데고 산다 하는 데가 있고 예, 좀 예.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는 들어가면 예, 예. 그런 걸 좀 어떻게 구분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죽어 있는 네. 상권이다, 살아 있는 상권이다. 좀 더 들어가면 뜨는 상권이다, 지는 상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도 네. 있는데요. 저는 이 첫째 소비자 입장 내지는 창업자 입장에서 여기는 죽은 상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가치가 첫째 임대문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이는 곳은 저는 죽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1층에 임대 있으면은 정말 이게 공실률이 꽤 맞습니다. 높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문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그 점포에서 사업을 하다가 네. 계획했던 만큼 성과를 못 내고 맞아요. 그다음에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미 임대문이 써놓고 공실인 경우 이건 소위 말해서 실패한 매장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죽어 있는 상권이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대 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반대로 야 여기 좀 뜨나 봐 살아있는 상권이다 이러면 임대 점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점포를 또, 찾는데 6개월, 1년이 예, 걸렸습니다 하는 예. 게 첫째는 좀 뜨고 짓는 상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점포 어떤 거래 동향 이런 부분도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해보고 아까 임대문의 같은 게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보증금 월세가 얼마인지 네네. 이런 거 따져보면 야 이 동네가 다들 야 좀 뜨는구나 아니면 이 동네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나간 야 이 골목 자체가 좀 죽어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
뜨는 상권이라면은 당연히 임대료가 비쌀 거고 예, 예. 세가 비쌀 텐데 뭐 한 달 중에 그래도 하루는 쉬어야겠죠. 그러면 25일 영업해서 예, 예. 이거 잘못하면 이거 20일치 장사한 거 그냥 뭡니까? 임대료로 나가. 임대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남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점포를 구하기 전에 예. 늘 점포를 구한다는 것은 소위 산수를 계속 해봐야 돼요. 계산을 산수, 해보도록. 예.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얼마고 그 총 종잣돈 중에서 창업 비용이 얼마고 빚을 얼마를 내야 되고 네. 아니면 내 돈 100%로 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 야 여기서 예상 매출액이 얼마인데 그 매출액을 이 정도 올리면 이 원가와 비용을 빼고 세금 빼고 나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열심히 계산해 보고 점포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포를 결정하는 게 참 따져볼 게 정말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따져볼 게 정말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점포를 결정하는 게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실패를 줄이는 첫 단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뭐 뜨는 상권, 지는 상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서서 이제 그 뜨는 상권 쪽으로 가서 이제 뭐 발품을 팔아서 이제 가게를 보러 다닐 예,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막상 가게를 보러 갔는데 뭘 체크해야 될지 좀 맞습니다.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가게 예, 예. 봤을 때 가장 뭐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게를 갔을 때, 야, 이게 잘생긴 가게인가, 못생긴 가게인가, 잘생긴 뭐 이런 가게.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예.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가게가 딱 보면 들어가고 싶은 가게인가를 결정하려면 눈에 잘 띄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고객 가시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네, 첫 번째. 네. 눈에 잘 띄기 위해서는 점포 전면이 3m인지 5m인지 아. 전면이 넓고 좁냐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눈에 띄는 게 다르고요. 또 넓으면 큰 가게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눈에 잘 띄는 가게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점포 앞에 계단이 한 3개, 4개, 5개가 있다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계단 그래서 고객 올라가야 접근성 되면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아. 세 번째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 앞에 차라도 한두 대 댈 수 있나? 아하. 아니면 소비자들이 들어갔는데 이 안에 화장실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런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시성, 접근성, 편의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의 적합성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경제성. 이를테면 아무리 좋아도 야 조그만 10평 가게가 월세가 400, 500입니다. 그러면 400, 500 내고 나한테 얼마 정도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글쎄, 경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좋은 점포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요. 딱 맞는 점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보통 장사 잘 되는 곳이면 권리금 있고 맞습니다. 이 권리금을 보통은 주고 들어가는 경우 꽤 많잖아요. 예, 예. 이 권리금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 권리금은 초보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권리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점포 임대가는 보증금과 월세이기 때문에 네. 이건 주인하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건물주. 하지만 권리금은 건물주하고는 상관없는 그렇죠.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전 임차인과 네.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 가치를 측정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요. 권리금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째 보면 내가 초기에 이걸 처음 오픈할 때 시설비가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한 2년 정도 썼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 개념으로 시설 권리금을 받습니다. 이런 시설 권리금 누구나 아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영업 권리금이 있는데요. 시설은 못 쓰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한 달에 최소한 300~400은 법니다. 그러면 300~400만 원 수익에 대한 12배 정도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영업 권리금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주변에 신축 건물은 권리금이 없어야 되는데 네네. 이미 임대인의 동의하에서 이 동네는 권리금이 형성된 지역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런 권리금을 형성시키는 바닥 권리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권리금 있는 점포하고 없는 점포하고 어디가 더 좋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권리금이 있는 점포가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권리금이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는 둘 다 이유가 있다. 저는 흔히 창업자들은 권리금이 없어야만 창업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권리금이 없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1번 장사가 안 되는 동네의 경우 권리금 죽어있는 상권이죠. 그렇죠. 권리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앞으로 개발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내에 헐립니다. 3년 내에 헐립니다. 도로 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금이 없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 장사가 잘 되는 동네고 헐리지도 않는데 권리금이 없는 곳들은 건물 자체가 뭐 민사사항의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던가 이런 물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권리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금이 있다고 한다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거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따져보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야,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인데 권리금을 5천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5천만 원이 과연 적정 권리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5천만 원 나누기 12 해서 한 달 이 순이익이 그 정도 나올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면서 권리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금 줄 때 이미 거품이 좀 있었고 나중에 나오다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급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나올 때는 권리금도 못 받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복창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 자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한테는 기존 창업자들은 권리금이 퇴직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영업 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게 건물주가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 권리금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들어갈 때 이 건물주가 어떤 분인지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건물주의 자제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권리금을 날리게 되는 이런 거예요. 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만 요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방금 지금 정민 앵커가 저 질문하면서 든 예가 주변에 자주 있는데 대표님 아닌 게 아니라 세를 놓고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건물주가 욕심을 건물주가 내요.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애들도 있고.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그때 없습니까? 마침 이거? 만약에 그 임차인이 그 임대료를 하루라도 늦게 낸 날이 한 3번 이상 되면 이거는 또 맞습니다. 못 그럼 받거든요. 계약 보호를 해지 못- 사유 예. 이거는. 근데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장사 잘 된다고 바로 나가라 할 수가 없고요. 요즘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 5년. 이렇게 돼 있고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전에 이 점포 내가 쓸 거니까 나가주세요. 계약 만료 전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예. 우리가 직접 전 임차인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직접 들여온다고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 권리금을 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금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자금 상황에 따른 입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 창업 자금 한 1억 내외가 가장 많은데 1억 내외? 1억 내외 총 창업 비용에서 이런 점포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작게는 최소 50%, 많게는 한 7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점포를 구할 때 야 전체 창업 비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데 야 보증금 비용이 얼마였고 권리금 비용이 얼마고 나머지 금액으로 시설 인테리어 집기리 비용을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임대가, 보증금과 월세가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요즘 협상하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을 깎아주는 데도 있고요. 하물며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권리금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점포 구입비, 그다음에 시설 투자비, 그리고 총 창업 비용, 그리고 투자했을 때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한 달에 나한테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또 목만 좋다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입지는 좋은데 아이템이 그 좀 안 맞으면은
그 장사 안 될 거 아닙니까? 궁합이 맞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아이템 적합성인데요. 예. 요즘 아이템 적합성을 따져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후보 점포가 있으면 그 주변에 경쟁 점포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상권 분석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요. 예. 그래서 이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포탈에서 상권 분석 시스템 검색하면 어허. 딱 뜨거든요. 예. 그래서 무료로 해당 영역을 지정을 해서 예. 원하는 아이템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지 심지어는 연간, 1년 단위로 월별로 어느 정도 올리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권 분석에서 매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점포를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